치매 어르신 모시고 계신 보호자님들, 지금 요양원이냐 요양병원이냐 이 선택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누구는 요양병원에 가라고 하고 또 누구는 요양원이 낫다고 하고 누구 말이 맞는지 몰라 답답하셨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15년 상담 노하우를 담아 부모님께 딱 맞는 시설 고르는 기준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 부모님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먼저 보호자님들이 아셔야 할 것은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뿌리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요양병원은 이름 그대로 병원이에요. 의료법에 적용을 받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이 상주하는 의료기관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병원 가듯이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아요. 반면에 요양원은 집 또는 생활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노인복지법에 적용을 받고요. 그래서 여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적용을 받아요. 또 내가 원한다고 아무 때나 바로 입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 등급이라는 걸 받아야 입소가 가능한데요. 이 등급은 쉽게 말해서 어르신께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양병원은 치료가 중심인 곳이고 요양원은 돌봄이 중심인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적용되는 보험이 다르다 보니까 보호자님들이 가장 민감해하시는 비용 부분에서 아주 큰 차이가 발생해요. 이게 정말 헷갈리시는 부분이죠. 요양병원은 병원이니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입원비나 진료비, 약제비 같은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간병비는 보험 적용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봐주시는 간병 인력에 대한 비용, 이 간병비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즉 100% 보호자님이 따로 부담하셔야 하는 비급여 항목이에요. 그래서 병원마다 6인실을 공동 간병하느냐, 1:1 간병을 하느냐에 따라 이 간병비가 한 달에 8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 이상까지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많은 분들이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걸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제도는 특정 금액 이상으로 1년 동안 병원비를 많이 쓰게 되면 그 초과금을 국가가 돌려주는 제도예요. 그런데 이 제도 역시 의료비에만 해당되는 거지 간병비는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요양병원 비용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요양원은 어떨까요? 요양원은 앞서 말씀드렸듯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아서 가시는 곳이죠. 요양원의 월 이용료에는 어르신을 돌봐드리는 요양보호사님들의 인건비, 즉 돌봄 비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나라에서 80% 이상을 지원해주고 보호자님은 나머지 20% 정도의 본인 부담금과 식재료비 같은 비급여 항목만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비용을 따져보면 간병비를 따로 내는 요양병원보다 등급을 이용하는 요양원이 오히려 비용 부담이 적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물론 비용만으로 결정할 순 없죠. 우리 부모님의 상태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해요. 제가 명확하게 기준을 나눠 드릴게요. 만약 우리 어르신이 치매도 있으시지만 동시에 뇌졸중이나 파킨슨병 같은 중증 질환을 앓고 계셔서 의사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신 경우, 예를 들어 코를 통해 식사를 하셔야 하는 경관식을 하고 계시거나 가래를 수시로 뽑아내야 하는 석션이 필요하시거나 욕창이 심해서 매일 전문적인 드레싱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의학적인 처치가 계속 필요한 상황이라면 요양병원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요양원에는 의사나 간호 인력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전문 의료 행위를 매일 하기가 어려워요. 응급 상황 대처도 물론 병원이 더 빠르고요. 반대로 당장 큰 수술이나 집중 치료가 필요한 병은 없으신데 치매 증상 때문에 자꾸 집 밖으로 배회를 하시거나 가족들을 못 알아보시거나 식사나 대소변 같은 일상생활이 혼자서는 도저히 어려우셔서 누군가의 20시간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럴 때는 요양원이 더 적합할 수 있어요. 요양원은 생활 공간의 개념이 더 강하기 때문에 치매 어르신들의 인지 기능 유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신체 활동 프로그램이 요양병원보다 활발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양병원은 아무래도 치료가 목적이다 보니 어르신들이 침대에 누워 계시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요즘 요양원 중에는 치매 전담실을 따로 운영하는 곳들이 많아요. 이건 일반 요양원 시설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통과한 곳들인데요. 보통 9명 정도의 소규모 어르신들을 한 그룹으로 해서 치매 전문 교육을 받으신 요양보호사님들이 더 집중적으로 돌봐드려요. 공간도 어르신들이 불안감을 덜 느끼시도록 집처럼 편안하게 꾸며놓고 맞춤형 인지 프로그램도 훨씬 많이 진행하죠. 만약 우리 어르신이 다른 질병보다는 치매 증상이 심하신 경우라면 이런 치매 전담실이 있는 요양원을 알아보시는 게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물론 현실에서는 이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딱 나뉘지 않는 애매한 경우도 많죠. 치매도 있으신데 폐렴에 자주 걸리신다거나 당뇨가 심하시다거나
병원이냐 하면 정말 고민이 깊어지실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요, 일단 급성기 질환, 예를 들어 폐렴이나 골절 같은 문제가 생기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먼저 치료를 받으시고요. 그 후에 몸 상태가 조금 안정되면 요양병원에서 일정 기간 재활이나 집중 치료를 더 받으시다가 이제 정말 의학적으로는 안정이 되셨고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을 때 요양원으로 옮기시는 게 일반적인 과정이에요. 이 흐름을 알고 계시면 지금 우리 부모님이 어느 단계에 계신지 판단하기가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자, 이제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큰 차이는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시설의 상담을 가보면 다 깨끗해 보이고 다 잘해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뭘 보고 좋은 곳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제가 15년 동안 상담하면서 보호자님들께 이것만큼은 꼭 확인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실전 팁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특히 치매 어르신을 모실 곳을 찾는다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는요, 상담실장님이나 원장님 말씀만 듣지 마시고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표정과 말투를 꼭 살펴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상담받으러 가셔서 일부러 복도나 거실을 한번 쓱 둘러보세요. 지나가는 요양보호사님이나 간호사님들이 어르신들과 눈을 맞추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그냥 자기 일만 하느라 바쁘고 무표정하게 지나치는지 보세요. 치매 어르신들은 특히 더 예민하시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직원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눈 맞춤이 정말 큰 위로가 되거든요. 물론 바쁘게 일하시다 보면 매번 한 분 한 분 따뜻하게 챙겨드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사소한 데서 어르신을 대하는 태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상담하실 때 이렇게 한번 꼭 물어보세요. 여기 요양보호사님 한 분이 어르신 몇 분을 돌보시나요? 그리고 선생님들 근속 연수는 좀 긴 편인가요? 1년 안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나요? 아유, 저희는 법적 기준은 다 맞춥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답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주간에는 어르신 2.3 명당 선생님 한 분이고요. 야간에는 5명당 한 분이에요. 그리고 5년 이상 길게 일하신 베테랑 선생님들이 많아서 어르신들 케어가 아주 안정적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로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좋은 신호예요. 인력이 안정적이어야 어르신들을 더 세심하게 돌볼 수 있으니까요. 직원들이 자주 바뀌는 곳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그 불안정한 돌봄은 고스란히 우리 부모님께 가게 돼요. 두 번째는 아주 기본적이지만 가장 확실한 거예요. 바로 냄새와 식단입니다. 시설에 딱 들어갔을 때 기저귀 냄새나 암모니아 냄새 같은 불쾌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지 확인해 보세요. 물론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 공간이라 어느 정도 냄새가 날 수는 있지만 관리가 잘 되는 곳은 환기를 자주 하고 청결에 신경 쓰기 때문에 거의 냄새가 나지 않아요. 냄새는 그 시설의 청결도와 관리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지표예요. 특히 화장실이나 샤워실을 가능하면 살짝이라도 보시길 권해요. 그리고 식단표를 꼭 확인하세요. 치매 어르신들은 식사를 잘 못 챙기시는 경우가 많아서 영양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식단이 골고루 잘 짜여 있는지 어르신들이 씹기 편한 음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혹시 식사를 잘 못 씹으시거나 삼키기 힘들어 하시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주시나요? 하고 물어보세요. 그냥 죽으로 드려요가 아니라 저희는 어르신들 치아 상태에 맞춰서 음식을 잘게 다져드리는 다진식이나 더 부드럽게 조리하는 연화식을 따로 제공하고 삼킴이 어려운 분들께는 점도 증진제를 사용해서 안전하게 드시도록 도와드려요. 이렇게 구체적인 답변이 나온다면 정말 세심하게 관리하는 곳이라고 믿으셔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팁을 드리자면 시설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세요. 복도나 거실이 너무 어둡고 삭막하지는 않은지 햇빛은 잘 드는지도 중요해요.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계실 공간인데 너무 어둡고 답답하면 기분까지 우울해지실 수 있거든요. 거실에 휠체어만 쭉 세워져 있는 곳보다는 어르신들이 나와서 편하게 앉아 계실 수 있는 소파나 의자가 놓인 좀 더 집 같은 분위기의 공간이 훨씬 좋아요. 오늘 제가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 그리고 좋은 시설을 고르는 실전 팁까지 길게 말씀드렸네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부모님을 시설에 모시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내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집에서 모실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불효자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 보호자님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제가 15년 동안 수많은 보호자님들을 만나 뵙고 상담하면서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보호자님, 이건 불효나 방치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께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최선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보호자님이 가족으로서 현명한 책임감을 다하고 계신 과정이에요. 집에서 보호자님 혼자 모든 걸 감당하시다가 결국 두 분 다 지쳐서 무너지시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어르신은 더 안전하고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시고 보호자님은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기운을 차리고 쉬시면서 부모님을 뵐 때 더 자주 더 환하게 웃으면서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어르신과 보호자님 모두를 위한 훨씬 더 현명한 사랑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니 너무 죄책감 갖지 마세요. 보호자님이 지금 밤잠 못 주무시면서 하시는 이 고민과 수고가 바로 부모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한다는 가장 큰 증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가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희 정성요양병원은 다학제 협진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전문의가 환자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으로 세심한 1:1 관리를 제공하고 있어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시는데요. 무엇보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성입니다. 병원 이름처럼 환자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모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의료진부터 모든 직원들이 항상 환자분들을 가족처럼 대하고 있답니다. 간호부, 의료, 사회복지팀, 재활치료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환자분께 꼭 필요한 돌봄을 24시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오늘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게 상담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요양 정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요양백서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